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NS텍 4분기에 EUV 펠리클 출시 공식과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EUV 펠리클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식화를 선언한 SNS텍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드디어 개발이 되네요. 정말 기다렸던 소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지금 SNS텍이 실리콘 기반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용 펠리클을 출시한다 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인데요. SNS텍은 15일날 한양대 EUV IUCC 인더스트리 유니버시티 코퍼레이션 센터와 그리고 미국 EUV 리소 INC가 공동 주최한 EUV 서플라이 쇼케이스 행사를 통해서 1세대 실리콘 기반 EUV 펠리클을 4분기에 출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쥐라 실리콘을 사용한 EUV 펠리클 연구 개발을 시작한 이후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거죠. 이번에 처음으로 실리콘 펠리클 출시 일정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EUV 펠리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자, EUV 펠리클을 알기 전에 EUV 노광 장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EUV 노광 장비라는 것은 노광입니다. 빛을 쬐서 이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게 EUV 노광 장비예요. 여기서 플라즈마 빛을 쏘게 되고 여기 플라즈마를 쏘게 되면 빛이 산란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빛이 쪼개져서 이 쪼개진 빛을 가지고 이 반사를 시켜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이 노광 장비인데요. 이쪽이 노광 장비에 빛을 쬐서 이 회로기판에 그림을 그려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노광 장비입니다. 더 심플한 그림이 나와서 보여드립니다. 레이저 플라즈마 라이트가 소스가 되는데 EUV 라이트 소스가 되는데요. 이게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의 장점은 직진이에요. 빛이 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라즈마, 그러니까 타겟을 해서 레이저에 광선을 쪼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미세한 빛으로 변하게 돼요. 굉장히 미세한 빛을 여기 편광판이에요. 편광판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하고 여기 마스크가 딱 들어와서 마스크에 빛을 비추면 여기에 웨이퍼에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죠.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EUV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돼요. EUV가 영어로는 Extra Ultra Violet. 바이올렛은 자외선이고요. 극자외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UV인데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DUV, VUV 이것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I선까지는 지금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X선, H선, G선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I선까지 사용하고 DUV, VUV 그리고 EUV까지 이렇게 지금 오고 있죠. 위의 그림처럼 가시광선의 범위를 넘어선 자외선의 영역의 파장이 짧은 파장을 EUV라고 지금 말합니다. EUV는 영어로 Extra Ultraviolet입니다. 자외선 중에 가장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EUV로 작업하는 기기를 EUV 노광 장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장비는 현재 네덜란드의 ASMS만 제작을 하고 한 대당 어마어마한 가격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EUV 노광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 자, EUV 노광 장비 아까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레이저를 발사해서 여기에 플라즈마를 쏘게 되면 빛이 분산이 돼요. 빛이 분산이 되면서 미세한 빛이 돼요. 미세한 빛을 다시 마이크로 시스템을 해서 모아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모으게 되면 한 곳에 집중이 되죠. 이것을 다시 쏴서 마스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마스크에서는 이 빛을 반사를 시켜서 웨이퍼에 그림을 그리는 형식입니다. 즉 레이저를 쏜 빛을 플라즈마 광선을 통해서 산란을 시켜서 EUV파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이 변환된 EUV파를 가지고 반도체를 제작하는 것이 EUV 노광 장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광 장비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노광 장비라는 것은 빛을 쬐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웨이퍼의 회로를 그린 작업을 노광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에 빛을 쬐서 들어가면 렌즈를 통해서 이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된 것에 이제 반도체로
아니면 줄이는 것에 렌즈를 통해서 줄이게 되는데, 줄이는 것을 통해서 그 웨이퍼가 그 위에 산화막이 있고 감광액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감광액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됐죠. EUV 감광액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 감광액을 빛을 인식하는 것을 감광, 이 빛을 인식하는 액체가 발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쪼게 되면 빛을 통해서 이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서 굳게 된 것을 다시 떨어뜨려서 만든 것이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제작, 그리고 산화공정, 포토공정, 식각공정, 그리고 방막, 금속 배선, EDS, 패키징까지 이렇게 나와야 하나의 반도체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 포토 과정에 속하는 것이 노광 과정.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없고, 이게 리소그래피라고 그래요. 포토 리소그래피 과정이라고 지금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EUV 노광 공정은 조금 특별해요. 기존에 액화 아르곤을 사용해서 지금 아르곤 가스를 사용해서 이 공정을 지배했다면, 이번에 노광 공정은 약간은 특별합니다. EUV 노광 공정은 일반 노광 공정과 조금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EUV 파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물체에 닿아버리면 그 물체에 흡수되는, 그래서 파장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러한 이유로 EUV 장비는 반사판을 이용해서 장비를 제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다 반사판들입니다. 이게 다 반사판들이에요. 전부 다 반사판을 이용해서 이 노광 장비에 빛을 쬐서 만들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EUV 파장이 포토 마스크조차도 반사판 위에 놓이게 되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포토 마스크도 반사판의 역할을 하는 포토 마스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EUV 포토 마스크는 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포토 마스크 위에 덮는 것을 이번에 말하고 있는 펠리클이라고 합니다. 이 펠리클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지금 삼성전자가 EUV 작업을 하고 있죠. TSMC도 지금 EUV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 펠리클 없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펠리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EUV형 포토 마스크는 고가 제품이에요. 그래서 펠리클이 이전 것보다 더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또한 EUV 장비를 한번 통과하는 게 아니라 2번을 빛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존 포토 마스크는 직접 빛이 통과하는 현상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 포토 마스크 자체가 반사판 역할을 한다고. 반사판 역할을 해서 그 빛에 제대로 쬐서 이 회로판이 제대로 그려져서 이 회로판대로 반도체가 만들어진 과정인데, 이 반사판의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펠리클 자체가 한 번, 2번 빛이 통과를 하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 펠리클에 통과할 때 그 감소되는 퍼센티지가 2배로 작동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펠리클이 어떤 장점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펠리클은 일단 마스크 위에 쓰여지는 얇은 방막이에요. 그리고 이 마스크의 덮개 역할을 하죠. 마스크의 오염도 보호하고요. 펠리클에 오염 물질이 있어도 패턴의 크기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량 패턴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스크 활용 시간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마스크 자체에 열이 계속 오고 이물질이 계속 오기 때문에 변형이 쉽게 일어납니다. 변형이 쉽게 일어나면 이 펠리클 가격이 마스크 가격의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스크 하나를 바꾸는 것보다 펠리클을 자주 바꾸어서 하게 되면 이 유지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EUV 광원을 펠리클이 흡수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 높은 에너지로 인한 펠리클 손상이 우려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EUV 작업에서 펠리클 없이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펠리클 제작이 어려워졌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EUV 광원을 흡수하지 않는 초방막 형태로 구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죠. 펠리클 자체는 이물질로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EUV 광선이 굉장히 미세한 광선이고 흡착되는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얇은 막으로 구현해야 된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방막 구조의 멤브레인을 6인치 크기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방막 구조의 멤브레인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중앙부가 처짐이 일어나서 투과된 빛이 불균일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펠리클인데요. 펠리클은 지금 보시면 포토마스크 위에 올려진다고 그랬잖아요. 포토마스크 위에 올려지는 것처럼 이 펠리클을 올려지는데 초방막 형태로 얇게 펴진 상태로 만들어야 되죠. 펴진 상태로 만들어야 되면 이 옆에 지지하는 멤브레인이 필요해요. 이 멤브레인이 필요하고 이 멤브레인을 딱 고정시켜야 되는데 너무 얇기 때문에 그 무게도 느끼지 못할 만큼 얇아야 되기 때문에 처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투과된 빛이 불균형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노광 장비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방막에 주름이 생성이 되면 그때 펠리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뚫고 EUV용 펠리클 출시를 공식화하고 있어요. 특별히 열 팽창으로 방막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줄여서 펠리클을 교체하는 시기를 많이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SNS텍은 미래의 비전까지 발표를 했는데 신철 SLN스텍 부사장은 발표에서 1세대 실리콘 기반 EUV 펠리클을 출시한 이후에 내년 1분기에 양산 공정 단계에 제공할 것이다. 말하자면 내년부터 펠리클을 제대로 공급해 주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 23년에 사용될 미세 공정에 대한 메탈, 나노 소재 기반의 2, 3세대 EUV 펠리클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펠리클은 5나노 공정을 위한 펠리클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2, 3나노 공정의 펠리클도 필요하게 됐죠. 그러면 2세대는 3나노, 3세대는 2나노용 펠리클 개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SNS텍은 지금껏 수입에 의존했던 7나노, 5나노에 적용되었던 1세대 탄탄륨 계열의 EUV용 블랭크 마스크 제작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도 우리나라 만들지 못했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도에 양산 공정이 적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블랭크 마스크가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이게 다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 이후에 위상차 마스크 기반의 2, 3세대 블랭크 마스크도 내놓을 계획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2차는 지금 몇 세대? 3세대요. 3나노. 그리고 3세대는 2나노용 블랭크 마스크까지 지금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블랭크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용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데 원재료가 됩니다. 포토 마스크를 만들기 전에 블랭크 마스크를 가지고 이게 노광 공정에 들어가면 이게 블랭크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EUV용 포토 마스크는 기존에 사용하던 석영유리, 쿼츠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 대신에 열 팽창률이 100분의 1%로 낮은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SNS텍은 EUV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는 용인의 신규 팹에서 주로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SNS텍은 지난 2일날 UB 머티리얼스가 보유한 용인 테크노밸리 산업 6-1 토지를 53억 원에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SNS텍이 EUV용 펠리클을, 정말 기다렸던 EUV 펠리클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수 칠 일이고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쁘고, 정말 지금 미쓰비시보다 더 늦게 만들까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펠리클 자체가 ASML에서 만들다가 자기들이 포기하고 미쓰비시로 기술력을 다 넘겨준 상태거든요. 미쓰비시로 넘겨준 상태인데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지만 이 미쓰비시로 넘겨주면서 미쓰비시하고 지금 경쟁이 붙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제가 해드렸는데, 드디어 펠리클을 한국이 먼저 만들고 한국이 선도하고 한국에도 수출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죠. 특히 이번에 EUV용 D램을 만든다고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EUV용 펠리클 자체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이렇게 다 쓸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네요. 정말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